지금 인터넷에 보면 그 나경원 뭐 후보를 비롯해서 친일 정치인 그만 보자 이제 이런 그 운동이 온라인 운동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번 4.15 총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좀 어떤 건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경원 해서 되게 압도적이에요. 뭐 현재 1위로는 황교안 후보가 있는데 이렇게 친일 점수를 매겨서 대표 키워드로 이 자위대 행사 참가, 그 다음에 철없는 친일 프레임, 그리고 반민특위 분열, 이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직접 친절하게 또 모아놨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철없는 친일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뻔뻔하게 우리 한국사에 정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부와 권력을 독점해놓고 심지어는 이거에 맞선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철없는 친일 프레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전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요. 이런 식으로 발언했던 게 박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친일행동, 이 자위대 행사에 참여했던 거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친일 미화 주장은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분열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반민특위는 일제식민지 시대에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1948년도에 설치했던 특별위원회였습니다. 이 친일경찰의 조직적인 방해와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비합조, 그리고 엄청난 공격, 그 속에 불과 1년 만에 와해가 돼버린 거죠. 근데 오히려 이 친일을 옹호하면서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분열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뭐 친일 행동 또 이런 거 지소미아 때 또 그 안보를 볼모로 잡겠다면서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일본이라면서 무의식의 의식화, 자료 속에 송곳이 삐어져 나온 순간이었다고 미디어 오늘이 또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전면적으로 대일 외교를 재검토하라면서 지금 저렇게 한일 관계를 파탄냈다고 하는데, 2019년 7월 4일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일본 수출 규제 당시에요. 이게 일본이 되도 않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 침략을 한 거죠, 사실상.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일본을 옹호했던 사람이 바로 나경원 후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 경제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압승을 했어요. 소부장 다들 아시죠? 소재 부품 장비 다 국산화해서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진짜 대단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도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타령, 안보 타령, 경제 타령, 심지어 이번에 코로나19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일종의 표본으로서 당당하게 지금 한국이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아직까지도 중국인 입국 타령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인 입국 금지했어야 된다, 마스크 사회주의다. 이제는 근데 마스크 사회주의 얘기도 못하죠. 더 이상 줄 서지도 않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애초에 했던 나라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국인 입국 금지 하지 않고도 엄청난 그 방역 시스템을 통해서 해외에선 심지어 드라이빙 스루나 우리나라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진단 키트 같은 것도 해외로 우리나라 수출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도 좀 알려달라, 그 비법 좀 전수해달라, 한국이 이런 또 강제로 봉쇄도 하지 않고 해외에 막 입국 금지를 진행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냐. 오늘 속보로 떴죠. 확진자 20명대로 줄었습니다. 20명대로. 물론 아직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막 젊은 사람들 막 클럽도 가고요. 유흥업소에 최근에 또 막 터졌다고 하고요. 이런 정부가 이렇게 지금 이 중대한 사안에 국민분들한테 강제로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조에 최대한 따라주면 조금만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훨씬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이 시기를 못 견디고 계속, 특히나 이 신천지가 가장 그거를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죠. 왜냐면 예배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그 교회나 이런 데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이 코로나19를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끔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이 화살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려는, 근데 심지어 이젠 그것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코로나 얘기라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는 걸 알아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더 이상 코로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랬다가 지금 이 유튜브라든지 이 각종 매체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지지율도 지금 60%가량 58%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다들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에도 또 게다가 나경원 후보는 2019년 1월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대답을 해서 또 논란이 됐어요. 정말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그래서 오죽하면 친일 정치인 낙선이라면서 이 노제팬415.com의 홈페이지에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주요 친일 망언, 외교적으로 위안부 합의 잘했다,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다, 아주 촌스러운 친일 반일 프레임이다, 이런 망언들 이렇게 박제가 돼 있고요. 공개적으로 친일 청산 4대 입법 찬성하냐 무응답, 강제동원 배상 판결 존중하냐 무응답,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친일 말말말 쫙 이렇게 내용이 순서대로 박제가 돼 있고, 저도 꾸준히 이 영상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유니클로 당당하게 또 입고 있었죠. 한창 이걸로 논란이었는데, 근데도 저렇게 당당하게 대문짝만하게 저렇게 찍힐 걸 알면서도 저렇게 입고 있었고요. 우리 일본 이런 내용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일이란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저렇게 나경원, 또 친일파 떠오르는 인물 살아있는 사람 중에 압도적 1위 나경원. 최근에 또 이렇게 불편한 질문했다고 뉴스쇼에 나왔을 때 저렇게 인상을 팍 쓰고 있기도 했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딸 성신여대 그 입학비리 내용도 있고요. 성적도, 합산 성적도 갑자기 면접 점수가 갑자기 압도적으로 1등 하면서 합산 성적이 3등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꾸준히 알리고 국민분들께도 전해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